금리와 인플레이션과 예. 주가를 방정식을 내보겠다는 의도는 네. 일리는 있으나 답은 없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봐요. 이제 당신이 만약 투자했다면 3년 했다면 이제 겨우 초보다. 그러면 지금까지의 실패와 성공을 잘 복기를 해보세요. 지금 네. 주가가 하락했을 때는 하락한 이유에 대해서 네. 그리고 내가 가진 종목에 대해서 한 번 더 천천히 반성의 시간을 갖는 게 좋다. 네. 요즘 시장은 좀 어떻게 보세요? 근데 오히려 이제 버블이 역버블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이제 역버블. 네네. 버블에서 많이 까졌는데 네. 이제는 오히려 역버블 현상이 드문드문 보이기 시작하네요. 종목들별로 본다면 역버블이라고 하면은 이제 오히려 예. 더 너무 과잉으로 아. 주가가 빠진 현상들, 과매도. 예, 과매도 이렇게 저는 제가 어저께 한번 슬쩍 한번 보니까 예. 대형 종목 코스피 200 종목 중에서 PR 5 밑으로도 제법 눈에 많이 띄더라고요. 많죠. PR 2, 3, 네. 4 심지어 이런 종목들이 수두룩하게 막 눈에 띄어요. 네네네. 이거는 이제 사실 역버블이라고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아직도 높은 종목도 있지만 네. 상당히 많은 종목들이 오히려 뭐 PR 3, 4배 정도 수준에 가 있는 거는 네. 코스피 전체가 PBR 1미 그렇죠. 떨어진 거고, 그죠? 네. 그 PER도 코스피 전체가 지금 10배 안 되죠. 정도 예. 안 되는 네. 수준까지 와 있고, 보면은 우리가 IMF 때가 PER이 한 7배, 5배 그 사이 왔다 갔다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제 기억에는. 네. PBR은 0.3, 4배 정도까지 네. 갔었던 걸 제가 기억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PBR 보면은 0.5배 이하, PBR 0.5배 이하 주식을 꼽으라면 한 100개 넘을 거예요. 200 맞아요. 코스피 200 중에서 맞아요. 역버블로 들어왔다. 이렇게 저는 보는 거죠. 지금 당장 PER 막 5배, 4배 그래 싸 보인다 하더라도 앞으로 애널리스트들이 실적 추정치를 더 내릴 것 같아. 그러니까 PER 5배도 지금은 싼 게 아니야. 또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건 항상 주가 빠질 때면 그런 사람 다 그렇게 보죠. 네. 우리가 PR 4, 5배가 싼 거 아니야. 네네. 앞으로 더 빠질 거 아니야. 예. 그렇게 하더라도 네. PR 4, 5배는 싼 거죠. 여전히. 근데 그것이 만약에 앞으로 한 1, 20% 더 떨어진다. 네. 고 하면 PR 3, 4배까지 떨어진다는 얘기인데 네. 네. 그렇다 하더라도 뭐 싼 건 싼 거 아니냐 음. 하는 또 논리가 조만간 등장할 거예요. 아마. 그래서 아직 치약이 오지 않았다는 게 대부분 얘기겠더라고요. 아, 그쵸, 주류 방송, 주류 전문가들 얘기가 아직 바닥 모른다. 아직은 바닥은 모른다. 심지어 뭐 지금이라도 팔아라. 네. 늦지 않았다. 네. 이런 식의 의견들이 상당히 줄을 이루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지금. 그래서 저는 이제 그래서 좀 진짜 이거는 바닥에 가까이 오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많이 반대로. 들어요. 반대로. 네. 그리고 이제 실제로 반대로 단순히 그런 분들의 어떤 진단뿐만 아니라 네. 그냥 주가 자체로 봐서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 PBR, PR 측면 지금 실제로 기업의 earnings, power, potential을 네. 우리가 이런 거 봐야 되잖아요. 그죠? 돈 부르는 기업도 꽤 많단 말이죠. 그죠? 네. 그래서 뭐 지금 오히려 경기 안 좋을 때 돈 버는 기업도 꽤 있고 하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좋게 볼 때 너무 좋게 보는 것도 문제고 네. 나쁘게 볼 때 또 너무 나쁘게 보는 것도 사실은 큰 문제죠. 사실은. 그죠? 그래서 저는 이제 지금 경기 나쁘다고 다 알고 있는 얘기고 네. 앞으로 경기가 나빠질 거라는 거 다 알고 있고 예. 미국이 금리를 올릴 거라는 거 다 알고 있고 네.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할 거라는 거 알고 있고 네. 또 우리가 더 나쁜 게 더 뭐가 있죠? 중국이 경기 안 좋다는 거 알고 있고 중국이 더 깽판 칠 수도 있다는 거 알고 있고 네. 그 사실 지금 나쁜 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아. 초등학교 학생도 알고 있는 이 정도 상황이면 이제 웬만큼 알고 있잖아요. 다 그게 이제 또 시장에 다 가격으로 반영이 반영이 됐다라고 되고, 보시는 거고. 되고 있다고 보는 거죠. 저는 뭐 위기고 뭐 나쁜 거는 우리가 모를 때 오는 거지. 네. 이미 다 알고 있는데 무슨 위기가 더 되진단 말이죠. 더 나빠질 수 있다는 그건 인정하죠. 네. 그럼 얼마만큼 더 나빠질 수 있느냐. 무릎인 것 같아서 샀는데 계속 미끄러져 내리면서 막 마이너스 1, 20%, 마이너스 30% 이렇게 물려버리면 이거 내가 정말 뭐 잘못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뭐 잘못 본 거 아닌가. 그런 회의는 100명이면 100명 다 갖고 있죠. 워런 버핏도 가지고 있을걸요. 왜냐하면 이렇지 않습니까? 주가가 100에서 50 빠졌을 때, 예. 야, 나 반 빠졌어. 예. 하고 50에 샀어요. 예. 근데 30까지 내려가. 아, 네. 그럼 20이 빠진 이 사람도 여전히 또 40% 깨지는 거야. 그렇죠. 마지막 40% 깨진 거 엄청 이 사람도 아까운 거야. 그렇죠. 그 고통은 또 똑같은 크기거든요. 예. 예, 그래서 사실은 마지막 30, 40 깨지는 게 더 아깝기 때문에, 더 고통스럽기 때문에 마지막에 담궜다가 빠지면 진짜 더 비관적이 되는 그런 경우가 저는 아주 많이 봤습니다. 처음에 1층에 있다가 지하철 올 땐 조금 뭐 긴가민가 하다가 네, 네.
마지막에 지하실, 이거 지하실도 아닌가? 아, 지하 1층 돼 있냐? 요럴 때 산다 가장 고통스럽거든요. 네. 네네네. 요거를 이제 못 참고 여기서 뭐 잘못 행동하기가 99%죠. 대부분 그렇게 행동을 하죠. 잘못, 그죠? 잘못 행동하거나 아니면 자기의 판단을 아주 막 비난하거나 이때 대부분 다 자해소동이 벌어지죠. 주가를 판다든가, 난 다시. 그걸 자해행위에 이라고 저는 빗댈 정도로. 그럼요. 그 고통을 못 참기 때문에 네. 대부분 사람들은 그냥 그 고통을 단절시키고 싶어 하죠. 그죠? 약간 손실 회피 심리 이런 거. 손실 회피 심정. 네네. 예,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조짐이 많아질수록 주가는 바닥을 치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죠? 정밀히, 정확히는 누구도 알 수 없겠지만 그렇죠. 대충 대표님이 보시기에 지금 증시는 뭐 층수로 따지면 지하실로 따지면 한 어느 정도까지는 와 있다고 혹시 보세요? 글쎄요. 지금 뭐 지하실이 몇 층인지 그건 알 수가 없죠. 네네네. 그렇지만 이제 남았다 그러봐 앞으로 더 남을 수 있는 게 한 10% 내외라고 저는 보죠. 만약에 최악의 경우 온다면 네네네. 10% 이상. 왜냐하면 모든 지표가 그 이상 빠지기 힘든 정도로 내려가 있기 때문에. 예. 근데 물론 종목이 어떤 종목에 따라 달라지겠지만은, 그럼요. 예. 물론 당연히 달라지겠지만은, 네. 그러나 90% 우리가 돌이켜 생각해 보면 90% 정도는 그대로 참고 가는 게 훨씬 낫다는 게 항상 히스토리컬하게 증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최소한 지금보다 더 좋은 가격에 팔 수 있다는 거죠. 꼭 회복이란 전제를 하지 않더라도 네. 지금 이 가격대에 네. 파는 보단 분명히 10% 20% 더 높게 팔 수 있는 기회는 얼마든지 있다. 네. 그것도 그렇게 또 긴 기간도 아니다. 네. 제가 보면 뭐 한 6개월 안쪽, 1년 안쪽이 충분히 올 수 있다. 근데 당신이 만약 1년 동안 더 딴 걸 더 한다고 해서 네. 30% 투자 수익을 얻을 수 있느냐? 그건 아니다 이거죠. 그러니까 지금 있는 거에서 20% 수익이 더 난다는 얘기는 네. 지금을 원금 100으로 봤을 때 20 내 30% 이익이 나온다는 얘기니까 아하. 그걸 그렇게 계산해야지 자꾸 번진 생각하면 안 된다 이거죠. 그쵸. 내가 지금 까진 돈, 평가 손 나 있는 이 부분에서 이걸 원금 100으로 봤을 때 이 돈을 내가 팔아가지고 네. 지금 지금 다른 곳 가서 투자했을 때 1년 안에 30% 벌 수 있느냐 하는 것과 네. 이걸 그대로 가지고 있음으로써 회복되는 게 한 20% 된다면 난 차라리 이게 더 베팅하겠다. 그리고 지금 원금 100을 투자해가지고 20% 30% 나올 수 있는 에셋이 별로 많지가 않다. 지가 가진 종목 진짜 보기가 싫은 거야, 한마디로. 그쵸. 꼴도 보기 싫죠. 꼴도 보기 싫죠. 그러니까 무조건 던지고 싶은 심지어. 그리고 누구라도 지금쯤은 이제는 누구라도 이제 펀더멘탈리스트가 돼야 돼요. 네네네. 지금 그러니까 주가 다 빠져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러면 지금은 대충 이제 내지는 어떤 기분에 의해서 남들이 가는 대로 따라갔다고 치고 네. 지금은 이제 완전 빠졌고 지금 이제 희망이 없잖아요. 그죠? 네. 앞으로 할 일도 별로 없잖아요. 네. 예, 긴 이 고통의 밤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 그 지금 할 수 있는 게 기다리는 것밖에 없어서. 없죠. 그럼 기다릴 때 논이 연불한다고. 그러면 네. 이제 한번 꼽아 보십시오. 자기가 왜 실패했는지, 내가 왜 물렸는지,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종목 이거 도대체 뭐지? 그 종목을 한번 공부 좀 해보십시오. 그러면 분명히 지금 자기가 가지는 종목이 생각보다 그렇게 최악이거나 험하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자기가 공부를 해보라 이거지. 내 종목이 있거나 A라는 종목이 있으면 A라는 종목이 도대체 이제서야 주가 50을 빠진 다음에 보니까 네. 이 종목의 주인이 누구고 대주주가 누구고 이 회사가 어떻게 큰 회사고 그걸 한번 살펴봐라. 맞습니다. 그러고 나서 야 50% 빠진 이 값대도 이 종목은 아니야 라고 판단 들면 팔든지. 네. 예. 근데 물리면 더 공부하는데 대부분 다 보면 또 물리면은 예. 그 종목을 안 쳐다보는 경향이 있거든 사실은. 아. 물린 거를 좀 펀더멘탈하게 공부를 해보면은 분명히 아마 지금 내가 이 가격에 던진다는 게 현명한 것인지 아니면 최소한 이 회사의 가치는 100은 되겠다 라는 판단이 든다면 조금 더 가지고 있을 보도 나쁜 거 아니지 않냐. 네. 대표님은 그 수많은 버블과 수많은 역버블을 많이 경험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뭐 생각나시는 때가 있다라든지. 예를 들면 이제 초인플레이션이라는 것을 우리가 사실은 경험한 건 70년대밖에 없죠, 사실은. 그죠? 막 석유파동. 석유파동 나오고 예. 뭐 했을 때, 예. 1차, 2차 석유파동 났을 네. 때, 그 다음에 이제 초인플레이션이라는 게 과연 정의가 어떤 거냐. 지금 이제 보면 대충 미국에서는 초인플레이션 그러면 한 10%대 이상 물가 상승률을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이제 미국이 얼마 전에 9.2% 예. 올랐는데 그것이 이제 70년대에 소비자 물가지수 계산법 의할 것 같으면 14% 정도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미국은 이미
70년대의 인플레이션 시대를 경험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이제 보면 사실 우리가 지금 초인플레이션 시대 그러는데 우리나라가 지금 한 6%쯤 되나요? 지난달에 보니까 6%, 맞아요. 6% 나왔죠. 2000년부터 2015년 그렇게 멀지 안 갑니다. 네. 한 2000년대 초반까지는 우리나라 대출 물가 지수가 한 4%대 내외였어요. 네, 네, 네. 맞습니다. 4, 5%. 네. 그리고 미국에서도 80년대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 미국 경제학자들이 네. 물가는 CP는 보통 한 5% 정도, 경제 성장률 한 2, 3% 되는 게 이상적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한 사람도 꽤 있었어요. 그래요? 네, 그럼요. 사실은 우리가 물가가 최근 10년 사이에 네. 2, 3% 떨어졌다 해서 너무 이거를 당연시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다. 물가가 지난 50년 예. 혹은 20년을 비교해보면 대충 물가가 한 4%대 내외에서 움직였다. 네네네. 선진국이든 예. 한국이든. 네. 최근에 와서 물가 2% 떨어진 거다. 그렇죠. 최근 그러니까, 한 10년. 예, 그러니까 앞으로 물가가 한 4, 5% 움직인다 해서 이게 그렇게 뭐 고닥작 놀라 자빠지는 데 물가는 아니다는 걸 우선 좀 이해해야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 보면 주가하고 인플레이션하고 관계가 그렇게 명확치가 않아요, 사실은. 금리와 인플레이션 관계도 명확치도 않고, 사실은. 그래서 이게 이제 뭐 학자마다 좀 다르긴 한데, 네. 예를 들면 금리가 높을 때 주가가 좋았을 때도 있었고, 예. 금리가 낮을 때 주가가 되게 안 좋았던 적도 있었고요. 네. 일본은 90년대 금리가 그 시점부터 지금까지 예. 거의 0% 유지하고 있습니다만 일본 주가는 전혀 움직이지 않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가 세계 경제 좀 좋아지니까 일본 주가가 올라온 그런 정도였거든요. 그러니까 저금리하고 주가와의 상관관계가 명확치는 않다. 다만 객관적으로 봤을 때 금리가 낮으면 주가가 상대적으로 낮지 않냐. 그거는 왜냐하면 이제 기업의 금융 비용이라든가 예, 비용이. 혹은 배당 수익률이 조금 더 높다든가 그렇죠. 그러나 실질적인 이유가 있는 거죠, 사실은. 어떤 좀 주식 유동성 측면에서도 그렇죠, 좋고. 그죠? 예. 그런 측면이 있지만 꼭 네. 그것이 상관관계 있는 건 아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너무 금리와 인플레이션과 예. 주가를 막 어떻게 좀 방정식을 내보겠다는 의도는 네. 일리는 있으나 답은 없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봐요. 서점에 가도 인플레이션 관련된 책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고 그게 또 많이 팔린다고 하고 과하게 신경 쓸 필요는 없다. 그럼요. 아니 그리고 60년대 인플레이션, 70년대 인플레이션은 예. 우리나라의 그때 인플레이션이 한 20%가 일반적이었어요. 물가 1년 사이에. 월급도 뭐 30%씩 올라가고, 예. 그죠? GDP 성장률이 12%씩 됐던 시절이니까. 예. 근데 지금은 이제 물가가 한 4, 5%만 돼도 거의 죽는다고 포함이 되잖아요. 그죠? 네. 네. 그러니까 이게 물가라는 게 실제로 4, 5% 된다고 우리가 죽거나 뭐 난리 나는 거는 아니잖아요. 물가가 4, 5% 된다 해서. 네. 임금만 4, 5% 올라가면 되거든요, 사실은. 그리고 지금까지 20년 동안 뭐라고 그랬습니까? 경제학자들은 디플레이션 때문에 난리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아, 최근에 항상 그랬죠. 항상 그랬어요. 예. 디플레이션이 뭐 경제를 망친다. 어떻게 하면 디플레이션 트랩에서 벗어나느냐, 뭐. 그래서 뭐 금리를 마이너스까지 가야 된다는, 실제로 유럽은 마이너스까지 갔을 거예요, 그죠? 그렇죠. 예. 왜 그랬죠? 불과 1년 전에? 네. 지금도 유럽은 제로금리예요, 사실은, 그죠? 이제 막 올리기 이제 막 시작했죠. 올리기 시작했잖아요. 예, 예. 그럼 왜 그럼 금리가 제로로 갔습니까? 디플레이션 때문에 피하려고. 일본은 지금 아직 디플레이션이에요, 일본은. 그렇죠. 그건 계속 제로금리. 계속 제로금리고. 네. 근데 미국하고 일부 국가가 인플레이션 좀 된다고 인플레이션 난리치고 있는데 예. 우리가 뭐 이게 뭐 하는 짓이냐 이거죠. 안 그래? 20년 동안 디플레이션 싸운다고 온 세계가 예. 입에 거품 물다가 한 1년쯤 인플레이션 되니까 또 인플레이션 때문에 초인플레이션 때문에 나라가 온 세계가 망한다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은 그럼 어디가 적정한 시점인가요? 이게 전쟁이라는 변수도 그렇고 원체 빠르게 세상이 변하다 보니까 또 거기에다 그러면 금융시장은 빠르게 더 변하면 빠르게 또 그럼요. 휘청되고 막 바로 지금 이전에 말씀 빠르게 변한다면 또 1년 뒤에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또 1년 뒤에 인플레이션이 아니라 또 디플레이션 때문에 날친다면 얼마나 우리가 무슨 꼴 되겠습니까? 진짜 사실 전쟁인 건 별것도 아니거든요. 예. 이게 세계 글로벌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생각보다 적을 수가 있겠어요. 그래요? 그럼요. 우크라이나 러시아하고 전쟁이라는 게 예. 뭐 그 쏟아붓는 자원이라든가 뭐 푸틴이 유럽의 가스를 잡고 있어 그런 거지 뭐 그 외에는 크게 내가 보니 뭐 이게 그야말로 지역적인 전쟁일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런데 러시아가 이걸 뭐 10년을 끌겠습니까? 3년을 끌겠습니까? 지금 뭐 아무리 길어봐야 1년, 2년밖에 더 가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러시아가 저렇게 전쟁 치면서도 기름은 다 팔고 있잖아요. 그렇죠. 블랙마켓이든 어디든 간에. 그리고 또 누군가 기름 사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예. 나는 누군가는 이걸 계속 띄워서 재물로 사는 데 있겠죠. 기름값 올려서 재물로 사면 또 정유회사부터 시작해서 모든 메이저들 재물을 볼 것이고 네.
산유도 같이 재미를 볼 것이고 그러나 감정적인 얘기를 하지 말자는 얘기죠. 냉정하게 좀 쳐다보자. 그러면 지난 20년 동안 디플레이션 가지고 난리치다가 불과 1년 사이에 인플레이션 때문에 난리치고 있으면은 네. 좀 더 냉정해지자 우리가. 인플레이션이 그렇게 나쁜 것인가? 또 한편으로는 오히려 그러면 20년간 디플레이션 때문에 그렇게 공포에 질렸던 세계가 예. 인플레이션을 환영해야 되는 거 아니냐, 역설적으로. 그리고 기업으로 본다면 네. 인플레이션이 나쁜 거냐, 과연. 요즘 기업들 얼마나 많이 가격을 올립니까? 예. 누가 그래서 욕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렇죠. 다 이제 어쩔 수 없이 올린다. 다 이해를 하잖아요, 그죠? 그렇죠. 어쩔 수 그래서 없이. 과연 그러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기업이 가격을 올리고 있을 것인가? 비즈니스맨들이? 분명히 더 올리겠죠? 가격을 증가할 수 있는 기업들은 다 가격을 증가했을 거예요, 이미. 네. 그래서 저는 결코 기업의 사정은 더 나빠지지 않을 것이다 보는 거죠. 훨씬 이분을 계기로, 인플레이션을 계기로 기업들의 이익이 좋아질 수 있는 기업들은 훨씬 더 좋아진다라고 보는 거죠, 저는. 그리고 그거는 분명히 기업의 좋은 실적으로 연결될 것이다. 금년 말이든 내년 초든. 네. 저는 분명히 기업 실적이 매우 좋아지라고 봅니다. 물론 가격을 많이 올리면 소비가 줄기 때문에 그렇죠. 올리는 것도 한계가 있죠. 네, 네, 네. 그러나 제가 생각한데는 정당하게 올릴 수 있는 그 원자재 가격보다는 상승분보다는 분명히 더 플러스 알파는 것이 기업의 속성이기 때문에 그죠? 네. 그렇다고 이분들이 원자재 가격 내려간다고 가격 확 내리겠습니까? 한번 올린 가격을 안 내리죠. 예. 주로 어느 쪽을 그러면은 조금 좋게 보고 계세요? 저는 실적이 나오는 모든 종목은 좋게 보고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분명히 이제 지난 그 2, 3년간 너무 꿈과 어떤 비전 가지고 올렸던 주가들, 바이오주라든가 뭐 이런 종목들은 당분간 어렵다고 보는 거죠. 고성장주라보다는 바이오주라든가 소위 하이테크주. 그러니까 실적이 나오지 않는 이제 꿈만 있는 성장주들. 꿈은 이제 최소한 1년 사이에 지금 많이 깨졌지 않습니까? 네, 그죠? 네, 네. 꿈이 깨진 종목들은 당분간 쉬어갈 것 같고, 네. 꿈 가지고 올라가지 않았던 종목, 사실 꿈이 없었으면 그 사이에 못 올라갔죠. 종목, 웬만한 종목들은, 네, 그죠? 네, 네, 그렇죠. 뭐, 크게 올라간 종목이 별로 없잖아요. 그죠? 네. 그런데 요새 현대차 같은 거 보면은 현대차 안 빠지고 있잖아요. 그죠? 그렇죠. 근데 그게 안 빠진 이유가 가보면 실적이 뒷빠지니까. 실적이 나오니까. 그 실적이 나오니까 안 빠지는 거예요. 그죠? 네, 네, 네. 그래서 이제 실적이 나오면 계속 올라갈 거다 이거죠. 모든 종목들 올라갈 거다 이거죠. 그리고 그 실적은 제가 보면 훨씬 더 가파르게 올라갈 수가 있다. 실적이. 네. 왜냐하면 원자재 가격 상승부 플러스 알파를 분명히 당할 거기 때문에 기업들은 임금 인상은 상당히 제한적인 반면에 네. 기업들의 가격 원가 증가분은 많이 올라갈 수가 있고 네, 네. 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사실은 또 이번 한 2, 3년 사이에 코로나 이로 인해서 업종 간에 많이 교차가 있지 않습니까? 교체. 예. 그리고 이제 보면은 또 경쟁력 없는 업체가 많이 떨어져 나가기도 하고 네. 이렇기 때문에 그 알게 모르게 업종 간의 구조조정 이런 것도 많이 생겼기 때문에 네. 살아있는 기업들은 오히려 상당히 알짜배기로 아. 기업 이익이 극도화될 수 있는 또 그런 찬스가 있는 거죠, 사실은. 지난 1년 전에 우리가 지금을 예측 못 했듯이 네. 1년 뒤를 또 예측 못 할 건 분명할 것 같고 또 1년 전에 우리가 디플레이션 얘기하다가 지금 인플레이션 얘기하듯이 1년 뒤에 또 디플레이션 얘기할 수도 있다. 내년 이맘때 되면 이거 큰일 났습니다. 디플레이션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네. 그런 거잖아요. 왜 경기가 확 하락하면은 네. 소비가 줄고 예. 그럼 기업들이 물건값을 내릴 거 아닙니까? 네. 그럼 이게 또 디플레이션으로 이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죠? 그렇죠. 저는 인플레이션보다는 디플레이션 얘기를 할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연말을 피크로 해서 내년이 되면 오히려 미국이 또 금리를 내릴 수도 있다. 뭐 내릴 수도 있다.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죠? 물론 왜냐하면 그 전망이 맞을지 틀릴지는 가봐야 알겠습니다만. 알지만 그렇지만 이제 분명한 거는 페드가 큰 실수만 했잖아요. 작년에. 그죠? 인플레이션이 뭐 잠시 달려가지고. 일시적일 거예요. 러시아 전쟁이 터지기 전에 일시적일 것이다라고 했던 거잖아요. 그래도 이제 그때만 해도 이미 여러 가지로 이제 원자재 가격이 지표들이. 막 상승되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일시적이라고 얘기하기는 조금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었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보면은 페드도 정확치 않는 거예요. 그죠? 또 지금 또 미국 일본 뭐라는 거야? 페드가 금리 저 너무 심하게 올리는 것 같은데 저러다가 또 한 번 일난다? 네. 그게 페드도 두 번 실수 수 있다. 한 번은 인플레이션을 너무 늦게 봐서 실수했고 이미 네. 실수했고 네. 이번엔 또 너무 인플레이션을 너무 또 지나치게 걱정해서 또 실수할 거다. 너무 세게 매파적으로 네, 금리를 올려서. 올서 또 실수할 거다. 그래서 내년 이맘때 되면 또 허둥지둥 금리 내릴 것이다. 이런 식으로까지 얘기를 하면 또 있어요. 미국 내에서도. 그래서 사실은 경기 변동에 대해서 너무 막 민감하게 얘기할 필요가 없고 알 수도 없는 거다. 사실 경기 변동은. 네.
경기가 아주 나빠지는 사람들에 대해서 저는 뭐 그럴 수 있다 생각하지만 네. 저는 그렇게 경기가 나빠질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 중앙은행의 어떤 핸들링하는 수법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게 경기가 나빠지는 걸 용납할 수도 없어요. 또 한편으로 본다면. 그래서 저는 뭐 적당한 선에서 경기가 나빠지는 건 당연한 거죠. 그죠? 네. 뭐 좋아졌다 나빠졌다 하는 건 당연한 건데 예. 이게 통상적으로 경기의 주기에 불과한 거지. 이게 뭐 완전히 뭐 엄청난 경기 나빠지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할 건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는 그냥 경기 순환을 좀 보고 있는 거다. 네. 예. 잠깐 그 성장주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네. 지금은 성장주가 엄청나게 외면을 받고 있잖아요. 그야말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 이런 어떤 투자가 그 소대 심리라기 때문에 그런 건데 네. 성장주 중에서도 골라서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죠. 물론. 예, 당연히 그렇게 봐야 되는 거고. 네. 그러니까 너무 터무니없이 성장주라고 이름 붙여놓고 네. 너무 터무니없이 올라갔던 종목들은 당연히 떨어진 게 당연한 거고, 그죠? 네. 그래서 뭐 저는 특히 이제 뭐 신약 관련된 주식이라든가 네. 한때 코로나 때 백신 관련 주식들 네. 그리고 또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 이런 종목들은 진짜 성장성 있는 종목도 있고 분명히 그죠? 네. 그렇지 않고 그냥 덩달아 올라갔던 종목도 꽤 많잖아요, 그죠? 네. 그런 종목들과 구분되는 걸 쉽게 와 있다. 그리고 이런 꿈을 가지고 있는 종목들도 이제는 땅으로 내려와서 이 사람들도 앞으로는 차분하게 실적으로 보여줘야 된다. 네. 그런 때가 온 거다 이런 얘기죠, 그죠? 약세장이나 하락장일 때 조금 가치주가 방어를 해주면 좋은데 떨어질 때 같이 떨어지고. 그래서 같이 주 아닙니까? 같이 떨어지는 거.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 가치주가 좀 근데 이렇게 방어를 해줘야 되는데. 유심히 보시면요, 가치주 중에서도 실적이 있는 가치주 네. 그리고 나름대로의 꾸준하게 영업 이어지는 가치는 덜 떨어졌습니다, 분명히. 지금 떨어지는 장에 한 반 정도 떨어진 종목들이 많아요. 떨어지긴 떨어졌지만 덜 떨어진 건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점에서는 가치가 방을 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죠? 네. 근데 이제 그거를 다, 야, 임마, 남 50 떨어질 때 20% 떨어졌어, 뭐 그게 잘한 거냐, 이렇게 생각하면 그거 할 말 없는 거고. 네. 그러나 20% 떨어진 것도 50% 떨어졌을 때 20% 떨어지면 나름대로 선방한 거다. 예. 그래서 지금 이제 보면은, 근데 사실 이 왜 그렇게 적게 떨어지냐면 그 사이 올라가 있는 것도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실은. 오른 것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떨어진 떨어진 것도 덜 떨어지고. 떨어지고 덜 떨어지고 그런 거예요, 네, 사실은. 네, 그죠? 네. 그러나 이제 나름대로 그런 점에서 가치주가 나름대로 소위 자기 어떤 그 이름값을 한 종목도 제법 나와 있다, 현재. 네. 그러니까 너무 가치주로 일괄적으로 뭐 비난할 건 없고, 다만 현재 이 상황에서 가치주를 갖고 있었다면, 네. 선방을 했다면, 상대를 덜 떨어졌다면 한 번 더 그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실적이 잘 나와도 주가가 떨어지는 기업들이 꽤 있습니다. 물론 이제 꽤 시장 있죠. 전반적인 상황이 안 좋아서 그렇죠, 그럴 수도 있겠는데 왜 이런 현상이 근데 그런 반복되는 현상을 걸까요? 그런 현상 과거에 다 늘 있었던 것 같아요. 실적이 좋아도 예. 전혀 남한테 기업을 못 받고 잊혀진 종목들. 네. 이게 도대체 뭐 어디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그러니까 실적이 서프라이즈 나와도 뭐 잠깐이겠지. 아니 아예 관심도 없어 사람들이. 이게 유행에 민감한 종목들이 많잖아요, 그죠? 유행에 민감. 네. 그러니까 이건 완전히 유행하고 상관없는 동떨어져 있는. 동떨어져 있는. 네. 그러나 우리 트로트가 왜 20년간 유행에 뒤떨어져 있다. 갑자기 그냥 임영웅이 때문에 트로트. 그런 종목들이 트로트 같은 잊혀 있다가 한번 다시 유행이 돌아오면 어차피 왜냐면 이게 가치가 쌓여 있으니까 네. 언젠가는 누군가를 발견하겠죠, 그죠? 너무 굴핑해서 집단적으로 볼 생각하지 마시고 네. 그런 종목들 어느 순간에 갑자기 올라갈 수 있다. 그러니까 내가 판단했는데 이거 분명히 아닌데 계속 돈은 벌고 있는데 그런데 전혀 인기가 없어. 근데 시가총액 보니까 뭐 심지어 뭐 한 2, 3천억짜리가 수두룩해. 네. 근데 매출은 보니까 한 1조 가까이 해. 예. 돈 또 몇백씩 벌어. 네. 근데 아무도 관심이 없어. 그 종목에. 버린 종목이냐? 아니다 이거죠. 그런 종목들도 한 번 다 걷어가지고 올라올 수 있는 장이 역버블 장에서는 올라올 수 있다고 보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예를 들면 워렌 버핏이 얘기했듯이 물이 빠져나가야지 누가 빨가벗고 수영하고 있는지 알 수 있다고. 네. 지금 물이 빠져나간 상태잖아요. 그죠? 네. 이렇게 되면 이제 진짜 기업들이 보이는 거예요. 돈 버는 기업과 그 사이 이름만 가지고 이빨만 까가지고 번 기업과 묵묵히 네. 기계 돌려서 공장을 돌려서 돈 번 기업과 프레젠테이션만 갖고 돈 번 기업과 그러면? 최소한 돈 잘 번다는 얘기는 최소한 돈을 벌고 있는 회사 나먹질 않고 꾸준히 돈 벌고 있는 회사 또 그거를 투자자들에게 돌려주고 그리고 기업들도요. 예. 아무리 아까 말씀하신 빨래떡 만드는 회사라도 뭔가 변신을 하려고 그러잖아요. 돈 벌려면 그죠? 네네. 절대로 기업인이라는 사람들은 늘
어떠한 기업인들 다 창조적인 사람들이에요. 예, 예. 그분들도 뭔가 계속 새로운 거 하려고 시도한단 말이죠. 그죠? 그렇죠. 그렇죠. 그분들이 가장 민감하잖아요. 네. 돌아가는 경제에 대해서. 그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기업들은 그래도 돈을 벌고 있는 꾸준한 기업들은 분명히 계속 변신을 한다. 변신. 예, 변신하기 때문에 그래서 가치주로 계속 돈을 벌고 있는 기업들은 눈여겨볼 필요가 있고, 밸류에이션을 항상 해줘야 된다. 그런 거 찾기가 어려워서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런 거는 이제 그렇게 지금까지 이렇게 주가가 많이 빠졌을 때, 네. 놀 때 찾아라. 지금 물이 딱 빠졌으니까 보기 좋잖아요. 해변을 뻘을 보기 좋을 테니까 이럴 때 예. 이제 다니다 보면은 주가가 빠진 게 너무 수두룩한 게 많으니까 우선 당장 집에 가서 PER 5배 이하 쳐보면 주르륵 나가잖아요, 기업들이. 그죠? 그렇죠. 예. 그럼 그게 이 얘들이 왜 이렇게 PER 5배 이하야? 어, 왜 그렇지? 뭐 정말 기업이 안 좋아서 곧 문 닫을 것 같아서 그런가? 라고 한번 하나씩 돌멩이 뒤져보면 그 안에 뭐 까지가 나오고 뭐 별게 다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럴 때말로 찾기 참 쉽다. 예를 들면 다 평균 PER 20배 됐을 때는 찾기가 되게 힘들어. 이 성장세를 따지기 너무 힘들기 때문에. 네. 근데 PER 뭐 대충 한 5배쯤 돼 있으면 따지기 쉽죠. 그리고 참 요즘에 공매도 이슈가 굉장히 좀 셉니다. 네네. 특히 이제 시장 좋을 때야 뭐 공매도도 뭐 같이 힘을 못 쓰니까 그렇긴 한데 개인 투자자들도 많이 힘들어하고 또 같이 투자하는 그 자산운용사나 이런 데도 롱 온리로 하는 데들은 좀 어렵잖아요. 그렇죠. 좀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근데 저는 이제 조금 길게 보니까요. 예. 공모에서 돈 무서는 거의 없더라고요. 공매도로 돈을 버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잠깐은 벌 수 있어도 잠깐 꾸준히 꾸준히 결코 못 벌어요. 공매도에서 성공한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 순간순간은 뭐, 근데 공매도는 분명히 무슨 목적이 있어서 예를 들면 뭐 테크니컬하게 공매도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죠? 해지용으로. 해지용으로. 예, 예. 그런 건 뭐 상관없어요. 근데 내가 공매도 쳐서 돈 벌겠다? 아, 그거는 뭐 거의 10년에 한두 명 나올까 말까? 마이클 버리 같은 사람들. 근데 계속 요새 뭐 요즘 많이 깨지고 있어요. 롱장에서는 별로 돈 못 벌잖아 또. 테슬라 뭐, 쇼 쳤다가 또 막 아, 그럼. 깨지고. 예. 그러니까 뭐 뭐든지 이렇게 공매도까지 너무 신경 쓸 건 없다. 네네네. 앞으로도 사실 이제 그 동학개미라는 이름이 생긴 지가 이제 뭐 한 2년 정도밖에 안 되지 않았습니까? 수많은 상승, 수많은 하락, 그렇죠. 수많은 강세장, 약세장을 다 겪어봐야 할 텐데 그런 개인 투자자분들을 위한 좀 조언 좀. 근데 이게 이제 시장 그 경기 상황하고 네. 주가하고는 크게 관계 없다라고 뭐 보는 분들도 많고 저도 네. 그 중에 하나입니다만은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지금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경기 하강 국면 예. 지난 100년간 보면은 경기 하강이 한 30번 많게는 뭐 보통 한 3년에 한 번 정도 있었다고 보는 사람도 꽤 있더라고요. 그런데 미국 같은 예를 보면은 경기 하강 국면은 1년 6개월을 잘 넘어가지 않더라고요. 항상 경기 상승 국면이 보다 2배 내지 3배 정도 길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금 이제 한 1년간 계속 빠지고 있지 예, 않습니까? 예. 그렇다면 이것도 이제 웬만큼 1년을 지나왔다. 남은 거는 한 하락 국면이 한 6개월 정도 더 가면 1년 6개월 정도 이게 경기 측면에서 본다면 네. 그래서 주가 100년의 역사에서 볼 것 같으면 네. 주가 하락하는 국면보다는 상승하는 국면이 훨씬 더 많았었다. 아, 더 많고 더 길고. 더 길고. 네. 그렇게 우리 좀 생각 좀 하자. 아. 그리고 주가가 하락했을 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락한 이유에 대해서 네. 그리고 내가 가진 종목에 대해서 한 번 더 찬찬하게 반성의 시간을 갖는 게 좋다. 네. 그리고 절대로 이거 장을 이탈하면 안 된다. 그리고 특히 또 나이가 젊으신 분일수록 네. 장기로 갈 수 있지 않느냐. 아니 앞으로 지금 30대라면 70년을 더 사실 분들인데 대평균에서 예. 70년 생각하셔야지 왜 70일 생각하느냐. 우리 같이 나이 많은 사람들은 단기로 가야 돼. 내가 얘기하지만 늘 얘기하지만 네. 우리는 단타 쳐야 될 사람이지만 30대는 복리로 개념을 생각할 수 아, 70대는 60대나 70대는 복리의 개념을 생각하기 매우 힘든 나이에요. 그죠? 그렇죠. 그러나 30대는 30년, 40년 복리를 생각할 수 있는 나이들이거든. 그러면 복리를 생각한다면 진짜 30대, 40대야말로 펀더멘탈하게 접근해야 된다, 시장에. 아까 말씀하신 펀더멘탈리스트가 돼야 돼야 된다. 된다. 오히려 60대, 70대는 테크니컬 리스트가 돼야 된다. 살짝 묶고 살짝 나오고. 이제 지금 완전 그 반대 아닙니까? 그 혈기방장하고 예. 회전율하고 같이 되면 안 된다고. 그게- 세월은 창창한데 왜 이렇게 급하게 서두르냐. 절대로 급하게 서두를 일이 아니다. 네네. 세월은 당신들 편이다. 아, 늙은이들은 세월은 늙은이들 보고 당신들 편이다 하면 그건 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세월은 우리 적이야. 아, 이렇게 그렇죠.
6, 70대는 1, 2년밖에 못 보는 거야. 내가 언제 갈지 모르는데 뭘 그렇게 길게 봐. 당신네들이 투자하기 시작한 지가 구력이 얼마쯤 되느냐. 뭐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 2, 3년 안쪽이라면 네. 야, 골프 30년 쳐도 지금 싱글하기 힘든데 2, 3년 쳐서 왜 싫은 거를 언더파 치기를 바라느냐. 네. 그건 아니지 않느냐. 네. 조금 장기로 보자. 반대로 가야지만 성공할 수 있다. 20대에 그 생각한다고 40대 될 수가 있고 40대에 그 생각한다면 60대 될 수가 있다. 한 20년 장기 복리로 보자. 투자를. 남들 다 하니까 다 동학개비라 하니까 다들 돈 넣으면 돈 벌 수 있을 것 같지만 절대로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그렇죠. 이건 진짜 진실 게임이고 네. 이거는 진짜 머리 게임이고 네. 인내심의 게임이고 복리의 게임이다. 투자는. 워렌 버핏 돈 지금 800억 달러 뭐 1000억 달러 이렇게 하지만은 네. 마지막 10년 돈 다 벌었을걸요 아마. 아, 맞습니다. 그죠? 거의, 이렇게, 그죠? 복리가 이렇게, 이렇게 올라가는 거니까. 퇴직하신 분들은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복리 기간이 없지만 네. 20대, 30대, 40대는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가능하죠. 복리 기간이 계속 남아있다. 그러니까 절대로 지금 실망할 필요가 없다. 이제 당신이 만약 투자했다면 3년 했다면 이제 겨우 초보다. 2등분도 아직 안 돼. 신병 훌러 서 있는 거다. 그러면 지금까지의 실패와 성공을 잘 복기를 해보세요. 지금 네, 네, 네. 물이 빠졌기 때문에. 저도 IMF 때 예. 제가 투자한 원금이 4분의 1 된 적이 있습니다. 4분의 1이요? 40%까지 정도 아니고 4분의 1 된 적이 수두룩합니다. 예. 그러나 그게 나중에 10배, 20배 됐습니다. 이 투자의 세계에서는 네. 20, 30%까지인 거는 그건 뭐 기본이고 늘 일어나는 일이야. 심지어 반도막 되는 것도 종종 일어나. 그리고 3분의 1, 4분의 1 되는 것도 드물지 않는 일이야. 지금 이렇게 봅시다. 네. 비트코인만 하더라도 비트코인 10년, 12년 그래프 한 그려 보실래요? 네. 이게 지금 도대체 어떻게 된지 대충 아실 거예요. 예, 예, 그럼. 미국 다우존스를 20년 30개 종목 예. 있지 않습니까? 다우존스 30. 종목을 계속 살펴보면은 한 해의 고점과 저점이 30% 이상 되는 종목이 거의 반 이상이에요. 아, 종목이 매년 정도로 반 이상 돼. 변동성은 있을 수 변동성 있다. 그만큼 있어요. 그것도 시장 올라갈 때 예. 떨어졌다 포함해서. 그러니 예. 지난 2년 동안 터진 거 너무 그렇게 아. 세상 무너지는 생각하지 말아라. 시간은 우리의 편이다. 시간은 특히 젊은 분들의 편이다. 젊은 투자가들의 편이다. 다만 그걸 현명하게 받아들이고 지금 공부할 수 있다면. 네, 네. 네네. 올라갈 때는 사실 좋은 이야기만 들리고 떨어질 때는 저 회사 왠지 망할 것 같은 얘기만 들리고 악재만 쏟아지는 것 같고 막 주변에서 막 아이고 곡소리 나고 있고 막 이 회사 이제 앞으로 골로 가는가벼 하면은 뭐 정말 내가 모르는 게 나쁜 게 뭐가 있나 막 이렇게 돼버리니까 더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극복할 수 있는 자기 나름대로의 노하우를 갖냐 못 갖냐에 따라서 성공한 투자가냐 성공하지 않는 투자가냐 이렇게 달라지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네. 10명이 가다가 예. 권리 주려고 한 놈이 갑자기 땅에 엎쳐서 길을 딱 대고 오 이러면 또 안을 옆에 기대고 막 순용을 내는 거야. 그렇죠. 그럼 자기도 그 기한 대고 지나가려면 몇 년 될 것 같아요. 그런 심리가 사람들 다 있는 거예요. 저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걸 인간이라면. 네. 얼마나 이렇게 우리가 옛날 그 고대 그 사이렌 그렇게 고혹적인 노래를 불러서 사람들을 선원들을 그 이렇게 오디세이의 항해. 오디세이 항해. 그래서 자기는 막 그래서 자기가 그 안 빠지게끔 예. 밧줄을 묶어가지고 돛대 묶어라 부하들 보고 예. 부하들은 다 기맞고 네. 그래서 무사히 사이렌의 그걸 개혁을 지났다는. 개혁을 네. 자기 뭐 묶어야 될 정도로 독하단 말이에요. 이 유혹이라는 것은 그걸 이길 수 있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진짜 남들이 10명이 다 가서 길을 땅에다 기댈 때 네. 과연 저 땅에다 기대는 저 행동이 올바른 것인가 아닌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 용기 맞습니다. 내지는 현명함.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회사 망할 것 같아 라는 소문 막 들리면 그 사람들 말도 물론 들어봐야 되고 하지만 한 번 더 재무제표를 보라 이거죠. 네, 네, 네. 그래서 10년간 재무제표를 봤는데 갑자기 이번 달에 망할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아무리 공시를 보고 뭘 받아 뭐 별도란 게 없어. 네, 네. 그럼 그거 믿지 말아야죠. 그죠? 어떤 경우든 간에 재무제표를 봐라는 게 제 주장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비행기 타고 갈 때 네. 아무것도 보이지 않으면 예. 계기를 보고 가는 소위 그 계측 비행 하지 않습니까? 예, 예. 고도하고 이거 보고. 그렇죠. 지금처럼 아무도 안 보여. 막 여기서 옥 번개 치고 뭐 구름도 끼고 뭐 아무것도 안 보여서 안 보여. 그러면 그냥 계측 비행 하라는 거예요. 계기 비행. 네.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의
재무제표, 실적, 그다음 이제 이익, 계기판에 나온 숫자를 믿고 가자. 그렇게 봐도 마음이 흔들립니다. 밖에서 막 천둥 번개 치고 천둥 번개 치고 막 비 오고 하는데. 비 오고 계기판 흔들리 이게 잘못된 거 아니야? 그죠. 그래도 지금 내가 그것밖에 선택할 여지가 없는데 뭐 어떡할 거야? 그렇다고 해서 뭐 비행기 갑자기 올렸다든가 내리는 놈보다는 그래도 계기판 보고 가는 놈이 그래도 무사히 도착할 확률이 훨씬 높은 거죠. 네. 오랜 부인 말대로 차라리 증권시장이 없었으면 우리가 훨씬 더 많이 벌었을 것이다. 증권 시장이 없었으면 돈을 더 많이 벌었을 것이다. 뭐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그냥 비상장으로. 네. 비상장 다 갔었으면은. 부동산처럼. 그리고 뭐 그건 사실 맞는 얘기일 수도 있어요, 그죠? 맞아요. 그리고 뭐 흔히들 옛날 보면 뭐 야, 내 해외 파견 나가서 한 2년 있다 와서 뭐 돈 벌었다고 깨 있잖아요, 그죠? 네. 한국 시장 모르고 있다고 와 보니까 뭐 많이 올랐다 하더라. 네. 물론 반대 경우도 있겠죠. 그러나 어쨌든 간에 네. 그래서 그만큼 이렇게 자주 시장을 볼수록 그만큼 사람 유혹에 빠지기 쉬운 거죠. 불안하고. 그거는 이 기자님과 저랑 똑같은 맞아요. 심정이에요. 네. 도를 닦았다기보다는 우리 같은 사람들은 과거 실패가 워낙에 쌓여있으니까 네. 그리고 성공담도 쌓여있고 실패담도 쌓여있으니까 이런 경우 내가 여기서 더 나가면 실패하겠구나. 내지는 이럴 때는 이렇게 액션하는 게 그나마 낫다. 그리고 지금 처음 와서 들은 생각은 그렇구나. 젊은이일수록 길게 봐야 되겠구나. 왜냐면 복리는 당신들의 편이다. 맞습니다. 근데 뭐 투자자들이 돌을 닦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좀 마인드만큼은 그런 생각으로 투자를 해야. 그럼 또 대부분 다 그러잖아요. 누구로 다 100명 중에 한 명인 성공한 투자가 되고 싶잖아요. 그죠? 내가 100명 중에 한 명이 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 보셔야죠. 그죠? 근데 그분들의 공통점이 뭘까라고 한번 그것도 한번 고민해 봐야 될 것이고. 그죠? 지금 정치에 피해본 건 당신이 잘못한 것도 절대로 아니다. 다만 시장이 이렇게 되고 이런 시장은 항상 있어 왔다. 그러니까 이것은 모든 정권 시장에 있는 하나의 또 통과 의례라고 생각하자. 근데 이 통과 의례를 한 번, 두 번 정도 하면 됐지. 이걸 계속 반복할 수는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좀 더 현명하게 덜 피해보면서 또 돈 벌 수 있을 때는 좀 더 벌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뭐가 있는지에 대한 연구를,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된다. 네. 코스피 3000 즈음에 한번 출연을 하셨고 지금 코스피 2400 즈음에 또 출연을 하셨는데 한 내년 봄쯤에 네. 또 한번 모셔서 네. 또 그때는 또 어떻게 또 재밌는 또 반대 얘기를 할 수 있을지 아니면 또 지금보다 거죠. 더 나쁜 상황에서 우리가 또 비관적인 얘기를 하고 있을지 그건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분명히 지금보다는 조금 반대 얘기를 할 확률이 더 높지 않을까. 그러길 바라겠습니다. 예, 저도 그렇게 바라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진짜 또 먼 걸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무슨 말씀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